문제 봅시다. 1225번부터 보겠습니다. 예. 미분가능함수 fx에 대해서 가조건은 y축 대칭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f'x, x가 0보다 클 때 f'x 0보다 크다, 뭐 증가한다 그 뜻이겠죠. 그다음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 0입니다. 미분 가능이면 연속이니까 이게 f0가 0이다는 뜻인데 그 밑에 니은 극한 때문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다음 x가 무한대로 가면 파이로 수렴합니다. 네, 뭐 어느 정도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수 fx가 0보다 y축 대칭이니까 오른쪽만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0보다 크니까 증가합니다. 0,0에서 파이를 향해 증가합니다. 그러면 함수 fx의 그래프는 0에서 증가해서 파이를 향해 다가가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 푸는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는 연상이 되실 것 같아. 근데 잠깐만요. 제 그림이 틀렸어. 뭐가 틀렸죠? 이렇게 하면 이분이 미분이 안 돼요. 어디서? 0에서 미분이 안 되지. 예. 우함수인데 미분 가능이면 f'0가 얼마라야 될까요? 0이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증가하면 안 됩니다. 바꾸자. 0에서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 다음 왼쪽은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저렇게 생긴 함수가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활용하게 되네요. ln x제곱 플러스 1 같은 것들이죠. 요거는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고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뒤집어 놓은 꼴? 네, 어쨌든 자, 그 다음 봐보겠습니다. gx라는 게 x분의 sin fx 합성이 엄청 많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2017학년도 기출 30번 문제 때문에 1차 분의 어떤 함수 1차 분의 어떤 함수 꼴을 보면 기울기죠. 네. 원점과 x, sin fx 사이의 기울기라는 걸 우리는 먼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출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1차 분의 어떤 함수면 기울기에 대한 평균 변화율에 대한 뜻일 것이다. 그래서 sin fx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sin x랑 sin fx를 합성한 꼴이니까 sin x 그릴 텐데 sin fx가 0부터 파이 사이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도 0부터 파이까지만 해보자. 2분의 파이에서 얼마가 되겠죠? 1 되겠지. 사인 x 그래프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심플하게 합성함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가 여기에다 합성되면 그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x가 0부터 무한대까지 쭉 커져갑니다. 그러면 그때 fx가 이렇게 계속 증가해 가죠. 0부터 파이까지 계속 증가해 가요. fx가 0부터 파이까지 증가해 가면 sin fx는 증가하다가 fx가 얼마가 되는 순간에
2분의 파이 되는 순간에 극대 1을 찍고 그다음 계속 무한대로 가면 이것도 이렇게 해서 어디를 향해 다가갈까요? 0을 향해 다가가겠지. 그러니까 중간에 어딘가에 2분의 파이 되는 값이 있을 거고 요게 디귿 보기에서 알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극대값 1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에서 극대값 1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은 계속 감소해서 0으로 다가가게 될 거예요. 다음 sin fx도 미분해보면 어떻게 될까? sin fx라는 걸 x는 0에서 미분계수가 어떻게 될까요? 코사인 fx 곱하기 f 프라임 x니까 f 프라임 제로 0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 0으로 이렇게 시작. 너무 했나? 0에서 시작해서 1에서 극대를 찍고 여기 알파에서 극대값 1을 찍고 쭉 내려가는데 0을 향해 다가갈 것이다. 요게 이제 y는 sin fx 그래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요. 다음 알파에서 극대니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에요. 그렇지. 그러려면 이렇게 중간에 처음에는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뭐 해야 될까? 변곡해 줘야 되겠지. 물론 이 안에서 이렇게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증가 감소 형태는 요 정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2017학년도 30번에 이 기울기 함수의 극점 이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무슨 선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접선이죠. 원점과의 기울기이니까 원점에서 x, sin fx 기울기 생각해 보면 점점 커져갈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 요렇게 접선일 때가 극대 될 것이고 그 다음 그걸 지나고 나면 점점 기울기가 다시 줄어들겠죠. 그치. 여기서 gx는 극대 최대가 될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극대가 여기밖에 없다 그거는 얘기 못 하지만 그래서 일종의 함수들이 우리가 아는 형태로 이렇게 주어진다면 첫 번째 기울기구나, 두 번째 사인이라는 좀 심플한 함수와 다음 증가하는 fx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성질들을 미리 찾아보는 것, 요거도 소위 킬러 문제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 해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이런 걸 해볼 수 있는데 풀이는 계산을 직접 해봐야 되죠. 기억은 해보시면 될 겁니다. fx가 우함수니까 sin fx 역시 우함수고요. x분해를 하게 되면 기함수가 되죠. x분해를 하게 되면 다음 니은 x가 0으로 갈 때 이거 어디로 가니? gx의 극한값 하게 되면 x분의 sin fx니까 저기 우리 요 조건에서 f가 0으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 했죠. 그래서 fx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x분의 fx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1로 수렴할 것이고 이쪽은 f 프라임 제로로 수렴하는데 아까 제가 확인했듯이 요거 0입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이 0이겠다. 니은까지는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고요. 디귿이 관건이죠. f 알파가 2분의 파이이면 절대값 gx 이퀄 알파분의 1 자, 이 방정식이 나왔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 절대값 gx의 그래프를 그려. y는 gx의 그래프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걸 접어 올리는 거죠. 그치? 접어 올리는 그래프와 y는 알파분의 1의 교점을 생각해 보는 게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방정식이나
y는 gx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교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g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니까 자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이에요. 왜? 이 절대값 씌우는 게 그닥 편하지 않거든. 그래서 그냥 y는 gx의 그래프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에서 이게 있었잖아. g-x가 마이너스 gx이니까 만약에 g 베타가 알파분의 1이면 g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혹은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함수 이게 대표는 아닌데 어쨌든 예, 그 우리 뱀, 오므라이스 두 판 또 뭐 있죠? 작년 학생들은 뭐 이게 코스염처럼 생겼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쪽만 한쪽은 뒤집어 잡고 자, 이거랑 y는 알파분의 1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랑 어디에서? 원점 대칭인 위치에서 만나게 된다. 됐죠? 그래서 알파분의 1과의 교점이 있으면 마이너스 알파분의 1과의 교점은 반대쪽에 부호를 반대로 해서 무조건 하나 등장하게 된다. 네. 요런 것까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요렇게 바꾸고 나면 자, 그 다음 이 그래프를 그리기 전이라도 이건 찾으셔야 되죠. 알파가 F알파가 2분의 파이면 G알파가 알파분의 1이다. 알파분의 사인 F알파니까 알파분의 1 요거는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맞죠? 네, G알파가 알파분의 1 되겠지. 그러면 이니까 주어진 디귿의 주장 g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는 건 네, 딴 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g 알파가 알파분의 1이니까 g 마이너스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될 것이고요. 이미 2개 나왔어요. 그치? 그러니까 알파분의 1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파분의 1 하나밖에 없다. 어떤 함수와 y는 알파분의 1이라는 이 x축에 평행한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요. 그 말은 알파가 일반적으로 뭐여야 될까?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라 치면 뭐여야지 한 점에서 만나죠? 극대 혹은 극소, 극점이라 해야 되겠지. 만약에 극점이 아니라면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라고 해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보자면 알파분의 1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gx 이퀄 알파분의 1이라는 건 원점과 이 위에 있는 점을 이었을 때 그 기울기가 알파분의 1이 되어라 이잖아. 그럼 여기를 연결하게 되면 알파분의 1이 되죠. 기울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랑 한 점에서만 만나세요. 여기에서만 만나세요. 근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했는데 여기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고 그다음 여기서 극대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0 그러니까 0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함수가 출발해. g sin fx가. 근데 요 녹색 직선과 여기서만 만나도록 여기가 이렇게 0인데 가능해요? 안 되죠.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언젠가는 한번 중간에 한 번은 지나쳐야 돼요. 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요 그래프를 이용해서는 이 녹색 직선과의 교점인데 요거 접선의 기울기 이용해서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풀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해설지처럼 생각하는 게 가장 수학적인 풀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청 해설처럼 G 알파가 알파분의 1 이거 혼자이니까 G 프라임 알파가 0이어야 돼요. 하지만 해보면 G 프라임 알파는 0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순 나온다라는 걸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런 추론과 마지막 이거 요 직선과의 교점인데 접선 기울기에서부터 그래프 형태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도 꼭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44번 보겠습니다. 평가원에서 아직도 이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최대 최소를 묻는데 변수를 각을 변수로 정하는데 그걸 안 주는 것. 최대 최소 활용 문제에서 우리는 변수를 설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길이와 각을 변수로 선정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평가원 및 수능 기출에서는 다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특히나 각은 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네가 각을 한번 정해봐 라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 문제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겠죠. 작년부터 경향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직각 삼각형 뭐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각도 변수로 좀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이라거나 직각 삼각형 뭐 이런 것들 나왔을 때 각을 변수로 정하고 길이를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타내는 거.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금 다분히 좀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자, A가 있고 여기 점 P가 여기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 P의 위치에 따라서 주어지는 QR의 길이가 결정이 돼요. 뭐냐면 AP의 수직 이등분선 이 만나는 점이 Q와 R이기 때문에 결국 P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함수이고, 그러면 이 P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정해야 되는데 길이, 즉 BP의 길이를 변수로 둘 수도 있고, 아니면 이 P라는 건 결국 요 직각삼각형에서 이 각에 의해서 결정될 거니까 이 각을 변수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런 뜻에서 이 말씀 직각삼각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걸 이제 세타라고 해두면 나머지 요 길이들이 좀 쉽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구할 수 있는 길이 한번 해보면 AB의 길이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P 길이를 알죠. 코사인 세타 분의 2가 될 거고, 코사인 세타 분의 요렇게가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코사인 세타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QR 중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 나올 것 같아. 이쪽이 세타면 여기도 세타일 테니까 얘는 여기도 코사인 세타 분의 1에다가 탄젠트 해주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분의 탄젠트. 이쪽은 역수하면 되죠. 코사인 세타 분의 1에 다시 탄젠트 세타 분의 1. 그래서 저거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굉장히 사악하게 생긴 듯 하지만 더해보면 정말 간단한 식이 나옵니다. 코사인 세타 분의 탄젠트 하면 보통 이제 탄젠트가 나오고 다른 코사인 사인 나왔을 때는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야지 다루기가 좋아요. 탄젠트 시컨트 뭐 이런 애들은 우리가 다루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되고, 거기에 더하기 코사인 곱하기 탄젠트 분의 1을 하게 되면 사인 세타 분의 1인가요?
이거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되니까 사인 세타분의 1. 그 다음은 통분이죠. 네,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통분하면 재밌는 결과 기다리고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해서 1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요 밑에 있는 거 코사인 제곱 곱하기 사인, 이게 최대를 구하면 될 것이고, 코사인 제곱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곱하기 s,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걸 y로 붙이면 이게 원점 대칭 3차 함수가 되죠. S축과의 교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1, 0이고 3차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요렇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1입니다. 대칭이에요. 그러면 극대일 때가 최대가 되겠고, 이게 몇 대 몇인지 혹시 기억하는 분? 여기 변곡점을 지나는 3차 함수인데,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 및 그 직선과 평행한 접점의 x좌표, 요 길이 사이의 관계가 이제 1대 루트 3이죠. 여기가 1이니까 이건 루트 3분의 1. 근데 이건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 저는 이게 훨씬 편하거든요. 1대 루트 3 쓰는 게. 이걸 미분하는 것보다. 근데 이게 불안하신 분은 미분을 하면 됩니다.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정말 쉽게 나와요. 미분해보면 여기에 s-3s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3s 제곱. 미분을 미리 했구나. s가 루트 3분의 1이라 금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인에다가 루트 3분의 1 대입하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해주시길 바라는데 잘 안 내셔, 이런 걸. 여태까지는. 다음 52번. 네. 원을 포함하는 곡선 그리고 면적이면 원 혹은 원주, 호, 다각형인데 다각형도 결국은 삼각형이니까 이건 다른 게 없을 거예요. 부채꼴과 삼각형으로 쪼개는 건데, 일단 이런 아이디어는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문제가 이렇게 반원을 이걸 기준으로 위에 걸 이렇게 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데. 맞긴 맞는데 그림이 좀 거시기하네요. 반원이 아니? 네, 어쨌든 여기가 세타잖아요. 그렇지. 얘가 이쪽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넘어온 거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기보다 오히려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접는 거. 그렇지. 얘를 이걸 이렇게 접어서, 즉 여기 세타만큼 위로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도 S 세타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가 조금 더 잘 보였습니다. 이분이 부채꼴이.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요 커브가 원주의 일부니까 요 점 그리고 이 점을
이 반원의 중심과 연결해서 잘 안 보이니까 이 색으로 부채꼴을 만들겠고요. 그럼 S세타는 일단 부채꼴, 그 다음 이 정도 퍼즐은 다 하실 것 같아. 부채꼴에다가 왼쪽에 있는 이 큰 삼각형을 더하고 저 밑에 있는 빨간색 요 삼각형을 빼겠다. 이러면 되겠죠. S세타가. 이 커브를 이 상태에서 이거 찾기가 제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원래 원으로 돌렸고, 그런 다음에 이걸 포함하는 부채꼴은 무조건 써야 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연결했어. 즉 이 두 개의 보조선을 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노란색 넓이를 구현하려고 봤더니 부채꼴에다가 일단 왼쪽 요거 더하고 밑에 있는 얘를 빼면 노란색 나오겠죠. 그치? 자, 그래 놓고 이제 한번 해라 가봅시다. 밑에 이 그림이 조금 네, 이 상태에서 해볼까? 자, 여기가 세타였으니까 이쪽도 세타가 될 거고요. 다음 여기가 중심이니까 이쪽이 세타면 이것도 뭐가 되죠? 세타지. 그러면 요 각도가 뭐가 돼요? 2세타. 그러니까 얘랑 얘는 평행 되겠네요. 아니야. 이런 정숙하고 집중하는 분위기. 우리 이 분위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아, 일부러 흔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자, 그 다음 요 보라색 삼각형도 이등변이죠. 그래서 이 각이 2세타. 그래서 요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색깔이 남아있는 게 요렇게 수직 이등분선 갈라서 뭐 길이 구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남는 건 이 부채꼴 요 중심각인데, 이런 각은 뭐라고 하죠? 억각. 그치. 그래서 얘도 2세타. 뭐 어떤 형태든 각은 찾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외곽 4세타 빼기 2세타에서 2세타가 좋고, 아니면 지금처럼 저처럼 평행을 봐서 억각으로 2세타를 보셔도 좋겠고, 부채꼴 넓이 구하려면 중심각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고는 풀 방법이 없죠. 부채꼴 넓이 구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무조건 나와야 돼. 나오는 문제만 낼 겁니다. 자, 따라서 S세타는 일단 부채꼴 반지름의 길이 1이겠죠. 2분의 1 R 제곱 세타, 세타 2세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왼쪽에 보라색 삼각형은, 근데 이거 길이 필요 없다. 여기가 2세타 2세타니까 이거 얼마죠? 파이 마이너스 4세타. 그거 씁시다. 2분의 1 AB 사인 세타 공식 쓰면 플러스 2분의 1 1의 제곱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 그냥 4세타랑 같아집니다. 하나 생략했습니다. 파이 마이너스 4세타인데. 자, 다음 요 삼각형은 세타 세타니까 이건 파이 마이너스 2세타잖아요. 그치? 똑같이 하면 이제 각만 2세타로 바꿔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의 사인 2세타. 세타에 대한 이런 다항식이 있고 사인 이렇게 돼 있으면 저게 최대값을 가질 때 세타는 미분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미분하자. 세타니까 미분하면 1이겠고요. 그 다음 사인 4세타 미분해 주면 4 코사인 4세타니까 2 코사인 4세타 마이너스 이쪽은 코사인 2세타 되겠습니다.
4세타는 2세타의 2배니까 이게 0이 되세요. 이 순간을 찾을 거고 2세타에 대해서 배각 공식 써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코사인 4세타가 2 코사인 제곱 2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꾸고 0 되는 값 찾으면 구하는 것도 코사인 2알파잖아요. 그래서 저 방정식만 해결하면 되겠다. 네. 제가 이렇게 뭐 매끄럽게 잘 푼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 문제만 설명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을까요? 몇 년 기출이죠? 2017년이죠. 17년 이때 설명했고 18년에도 여러 번 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처음 풀 때 이거 넘기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이 상태로 주어진 그대로 찾으려고 막 애쓰다가 아니야. 이 곡선을 처리하는 게 말도 안 되더라고. 감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달았죠. 한순간 아 이걸 넘기면 여기구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처럼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원주를 포함하고 있으면 부채꼴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 61번 네, EX승 이퀄 KX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FK 네, X 나누고 싶죠. 그치, X를 나누고 싶다. 왜? X가 0 하면 우변은 0이고 좌변은 1이니까 성립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X가 0은 될 수 없다 확인했고 그러면 X 양변 나눠주면 X분의 2의 X승 이퀄 K 어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확인할 때 지금처럼 여기 상수 만들고 이쪽 어떤 함수 만들어서 이거랑 이 상수의 교점 찾는 게 제일 쉽습니다. 왜? 이쪽 그래프는 우리는 뭐 마음껏 그릴 수 있으니까 x분의 2x승과 y는 k의 교점이니까 요분의 극값이 기준이 될 거예요. 바뀌는 곳이 될 겁니다. x분의 2x승은 어떻게 생겼죠?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후성을 먼저 따져봅니다. 없죠. 패스. 기후성이라는 건 대칭성이에요. 그러니까 기함수냐 우함수냐. 네.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한대 보내 많은 경우 무한대 보내보시죠. x 무한대 가면 어디로 가지? 다항분의 지수니까 무한대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분의 0이니까 0으로 가겠지. 아주 빠른 속도로 0으로 다가가겠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거 하나 찾아놓는 것도 괜찮죠. 0을 향해 다가가는데 부호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즉 x축을 향해 다가갈 때 어디에서 0 마이너스가 밑에서 이렇게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음 분모 있으니까 0으로도 보내봐야 될 거예요. x 0으로 가면 y가 0분의 1로 갈 테니까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이렇게 갈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윤곽이 다 나와요. x가 0보다 작을 때 이분이 0을 향해 이렇게 다가가는데 0을 향해 다가가면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니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다음 x가 0보다 클 때는 0을 향해 다가가면 무한대로 가고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니까 극소값 하나를 가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 극소값은 어디입니까? 미분에서 0 되는 순간이고요. 저런 분수식꼴 미분에서 0 되는 순간 저 이거 알고부터 너무 적극적으로 쓰고 있어. 이 방정식 풀면 되죠. 얘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서 같다. x는 1이에요. 즉 여기가 1, 2 되겠습니다. 그럼 y는 k가
여기 1일 때가 2죠. 2. K가 2보다 크면 2개, 2면 하나, 2보다 작으면 없고 0보다 작으면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지수함수와 원점을 지난 직선 기울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근데 fk equal a의 k승 y는 fk는 계단처럼 생긴 함수잖아요. 2를 기준으로 2보다 커지면 2개, 2일 때 1개, 2와 0 사이에서 0까지죠. 0개, 0보다 작아지면 다시 1개. 요 흰색으로 그려놓은 게 y는 fk 그래프 되겠습니다. 요게 k축일 것이고, 이거랑 y는 a의 k승이 실근을 갖게 하는 양수 a의 값의 범위, 실근을 가져라. y는 a의 k승은 요점 0,1을 지나는 지수함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가 1보다 작아지면 이렇게 되죠. 만날 길이 없어요. 됐지? 다음 1보다 커져라 그러면서 만나라 라고 하면 여기 2,2를 지날 때 이거보다 더 내려오면 만나겠지. 네. 이게 내려온다는 게 a 값이 작아진다는 걸 거예요. a가 1에 가까워지면 한없이 이렇게 옆으로 쫙 가는 거니까 무조건 만납니다. 그래서 2,2 지나는 순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다. 역시 정답은 특별한 순간이죠. 특별한 순간. 어디? 여기. K가 2일 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구체적인 계산은 해보시면 될 거고요. 67번. 여기 67, 8, 9, 10. 69번은 작년 수능 정도는 괜찮아. 오케이, 고마워요. 저는 작년에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습니다. 68번과 69번이. 68, 9번이 꽤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렇게 잘 출제 안 하는데 9평에 냈으면 11월 달에는 피하는, 오히려 예전에는 9평에 냈으니까 11월 달에는 안 낸다 이랬었는데 아니야. 9평에 냈으니까 11월 달에 낸다 이렇게 내셨어요. 67번부터 가보겠습니다. fx가 x sin x에 대해서 옳은 것을 보기 중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네. 요즘 저도 우울해요. 병원 갔더니 여기 갑자기 걸린 느낌 나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내과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식도염, 위산이 이렇게